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김진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오픈 텔레메터리라고 하는 업저빌리티를 담당하고 있는 오픈소스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용어와 아키텍처 관련된 설명을 드리고, 더불어 간단한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공유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벤더 접속성이 없는 이제 오픈소스 기반에서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업저빌리티를 확보하는 환경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넥스클리퍼라고 하는 업저빌리티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넥스클라우드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고요. 클라우드 엔지니어링과 아키텍트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고, 또 개인 블로그 활동과 더불어 오픈소스 관련된 발표와 번역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옵저빌리티라고 한 단어는 최근 실리콘밸리에서도 가장 핫한 단어이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도 그라파나라고 하는 회사가 한 2억 2천만 달러? 하나로 한 2,500억 정도의 투자를 8월 한 20 며칠에 받은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밸리에서는 가장 핫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옵저빌리티는 기본적으로 관측 가능성 또는 관찰 가능성이라고 이제 하는 단어를 이제 사용이 되는데, 모니터링과 가장 큰 차이는, 모니터링은 그 시스템의 상태를 확인하는 행위라고 하면 그 시스템의 속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원인 분석을 통해서 그 장애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데 사용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 시스템과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장비들의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런 관측성 확보를 위해서 데이터들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텔레메트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그는 시간 기반의 타임스탬프, 그리고 메시지가 저장되는 것이라고 보고, 매트릭은 키밸류 태그를 가지는 주로 집계되는 통계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게이지라든지 카운터, 히스토그램 등 프로메테우스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들이죠. 그리고 트레이스는 어떤 웹 서비스의 리퀘스트나 아니면 특정 어플리케이션에서의 로그를 통해 전체 시스템 내에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로 전파가 될 때에 대한 경로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레이턴시를 측정하는 행위들을 말하고요. 그런 행위들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를 트레이스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픈 텔레메트리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매트릭이나 로그는 그동안 많이 실제 운영을 통해서도 접해보셨기 때문에 트레이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펑션과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진 API로서 이제 그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와 API 간의 이제 네트워크끼리 서로 통신을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는데요. 아니면 이제 그 스스로 프로세스를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네트워크로 다른 서비스와 통신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을 알려주는 원격 측정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요청이 마이크로 서비스나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통해서 이제 요청이 전달이 될 때 그런 로그들을 기록하는 것도 분산 추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 같은 최신 아키텍처에서 수많은 서비스의 종속성 그리고 릴레이션들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 상관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병목 현상들과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도구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관측 가능성 측면, 그러니까 옵저버빌리티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이자 어떤 추적을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세션에서 2년 전에 발표했던 내용이 오픈 센서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이제 링크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오픈 텔레메터리라고 하는 오픈 소스는 프로젝트가 아직 고도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스펙만 정의가 되어 있었고, 기존에 이제 오픈 트레이싱이라고 하는 표준 스펙, 그리고 오픈 센서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합쳐서 오픈 텔레메트리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픈 텔레메트리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로그, 매트릭, 트레이스 등을 예측하고 내보내게 하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SDK, 관련한 스펙에 대한 도구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쿠버네티스 이후 가장 활발하게 지금 이렇게 운용되고 있는 CNCF 기반 프로젝트입니다. 오픈 표준으로 구성되어 있고
커뮤니티 기반으로 주도를 하기 때문에 샌드박스 프로젝트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8월 26일 날짜에 CNCF 인큐베이팅 단계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일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어떤 고해상도의 데이터나 그리고 벤더 중립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언어, 아키텍처, 어플리케이션들을 계측하는 것이 오픈 텔레메트리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픈 텔레메트리는 다양한 언어들을 지원을 합니다. 이 중에 고나 자바스크립트, 자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베타 상태로서 프로덕션에 동작하는 안정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루비, 닷넷, C++, 러스트, PHP 등 대부분의 언어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익스포터를 수행하는 데에 이제 그 데이터를 보내는 측면에서도 리시버 같은 데이터를 받는 측면에서 예거나 플루언트, 프로메테우스, 쿠버네티스와 같은 다양한 오픈소스들과 호환이 잘 되고 있는 오픈소스라 보시면 되고,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애저나 구글, AWS에서도 당연히 이 기반으로 하는 자사 제품과의 플러그인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벤더들도 해당 부분에 대한 플러그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픈 텔레메트리의 창시자분이 계시는 라이트스텝이나 데이터독, 다이너트레이스, 허니컴, 뉴렐리, 스플렁크, 스택드라이버 등 클라우드 네이티브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벤더에서는 해당 표준 스펙으로 제품을 개발을 하고 연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메일침프나 쇼피파이라고 하는 회사는 직접 사용을 하면서 오픈소스에 적극적으로 컨트리뷰션을 하는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오픈 텔레메트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측면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이제 샘플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또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이런 간단한 서비스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웹 서비스를 통해 리버스 프록시를 통해서 이제 인증을 받고, 그리고 인증을 받은 후에 저장을 담당하는 애플리케이션에 가서 관련된 컨텐츠들을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트랜잭션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 이후에 저장된 컨텐츠에 대한 인덱싱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캐싱하는 이런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에서도 일반적으로 구성을 할 때 각각 서비스들에서 발생하는 어플리케이션 로그들과 매트릭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활용해서 다양한 매트릭을 수집을 하고 중앙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로그나 트레이스 같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분석을 할 경우에 각 서비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을 하지 않으면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단순하게 타임스탬프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지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런 단순한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도 이렇게 복잡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현대적이고 더 복잡한 형태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각자 스케일링을 통해서 수십 개, 수백 개의 인스턴스로 나뉘고, 각각의 애플리케이션들이 발생하는 다양한 로그, 매트릭, 트랜잭션 정보들이 이제 그것들을 인지하고 상관관계를 수동으로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규약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런 서비스 규약을 이제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컨텍스트를 포함되는 여러 가지 로그와 매트릭, 시스템에서 이제 보내는 데이터들을 컨텍스트와 이제 합쳐서 이제 관측을 쉽게 하는 것이 오픈 텔레메트리가 가져가는 기본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 서로 통신을 주고받을 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서로 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하는 컨텍스트를 전달하는 이제 정보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컨텍스트 전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서비스에서 어떤 특정 리퀘스트가 발생을 하고 하나의 트레이스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각 이제 프론트나 백엔드 서비스에서 동작하는 로직들을 스팬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스팬에 대한 컨텍스트에 대한 전달 규약을 정의하는 것이 바로 이제 컨텍스트를 정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이나 집키인 B3라고 하는 표준 규약에 의해서 그런 정보들을 HTTP 헤더를 통해서 서비스 간에 전달하는 것들을 이제 전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서비스 규약에 맞는 규격의 이제 그 콘텍스트를 담는데, 그런 로그 그리고 매트릭에서 보내는 데이터에 이제 콘텍스트를 첨부해서 관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트레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텔레메트리의 핵심은 내가 보고 싶을 때, 개발자가 보고 싶을 때
필요한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기본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데이터 간의 흐름을 시각화해서 아키텍처상의 이제 병목 현상을 파악하는 것을 트레이스, 추적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그림을 보면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하나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 전체 서비스들의 이제 스택을 트레이스라고 가정을 하면 이 하나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스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트레이스에는 여러 스팬들로 구성이 되고 각각의 스팬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캡슐화돼서 저장이 되는 거게 되고요. 그래서 스팬 컨텍스트에는 이제 뒤에서 설명할 스팬, 패런트 아이디, 그다음에 이런 아이디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장을 하거나 프로메테우스 측면에서 유사하게 커스텀 라벨 형태대로 여러 가지 속성 값들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가로쪽 기준으로 시간 순으로 서비스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 전체의 모든 프로세스 과정을 트레이스라고 하면 하나하나 수행되는 이 서비스 레벨에서 이제 뎁스 있게 수행되는 것들을 스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스팬 아래에 또 하위 스팬이 존재를 하고 그 하위 스팬이 또 다른 서비스를 호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종속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들을 연관관계가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연관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스팬이 생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팬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름이나 타임스탬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추가 가능한 키밸류 형태의 애트리뷰트 속성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트리뷰트는 커스터머 아이디라든지 아니면 OS 버전, 어플리케이션의 버전, 그리고 호스트 아이디라든지 개발자나 운영자가 꼭 추가하고 싶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키밸류 형태대로 넣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런 이름, 타임스탬프, 애트리뷰트와 같은 것들을 문자 형태대로 튜플을 만드는 것이 이제 이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스팬들이 가지는 연관관계를 링크라고 하고 그 스팬이 다른 스팬을 참조할 때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스팬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스팬 컨텍스트는 크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스 아이디는 전체의 시스템에서 식별을 할 수 있는 식별자를 얘기를 하고요. 16바이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스팬 아이디나 패런트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리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 레벨에서의 이제 글로벌 변수처럼 동작을 하는 8비트의 아이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플래그는 샘플링 비트라고 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트레이스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를 할 때 특정 비율로 샘플 레이트로 수집할지 말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트레이스 스테이트는 어떤 옵션을 키밸류라고 해서 그 어떤 특정 상용 벤더에 대한 식별 정보들을 트레이스 스테이트에 담는 것들을 이제 일반 옵셔널하게 담는 키밸류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에서의 이제 트레이스 컨텍스트라고 하는 정의는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 정보에 대한 전달 방법에 대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트레이스 패런트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트레이스 아이디, 스팬 아이디, 플래그 값 같은 정보들을 HTTP 헤더에 넣는 규약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스테이트 값은 옵셔널한 키밸류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배기지라고 하는 것은 매트릭이나 트레이스, 로그에 사용되는 이제 개발자가 원하는 컨텍스트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데 사용되는 헤더의 이제 하나의 값, 키밸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저 아이디,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추가할 수 있는 데이터의 표준 규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간단한 마이크로 서비스의 컨텍스트가 전달되는 과정을 도식하는 UML 다이아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처음에 UML 다이어그램인데요. 이제 처음에 사용자가 어떤 이미지를 저장하고자 하는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처음에 그 요청이 발생하고 나서 트레이스 아이디와 스팬 아이디를 생성해서 이제 로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버스 프록시로 이제 다음 서비스 호출을 하게 되는데 그 서비스 호출을 할 때는 트레이스 패런트라고 하는 이 키 값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 정보들, 이제 트레이스 아이디, 스팬 아이디가 결합된 아이디 값을 생성을 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스팬에서는 그 값을 가져다가
이제 컨텍스트를 만드는데 그 컨텍스트를 만들 때 트레이스 아이디는 동일하게 가져가고 새로운 스팬 아이디를 만들고 이제 부모의 스팬 아이디는 이제 그 전에 스팬 아이디 값으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다음 스팬에서는 그 값을 가져다가 다시 이제 동일한 방식대로 프로세스가 수행이 되면서 이제 관련된 로그들을 로그 시스템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스팬 아이디와 또 페런트 아이디를 계속적으로 이제 연관관계를 기록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최종 프로세스가 완료가 되면 트레이스 아이디와 스팬 아이디는 모였다라고 하는 정보를 이제 마지막에 끝났다라고 타임스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하나의 이런 컨텍스트가 전파되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트레이스 아이디를 통해서 추적을 하고 그리고 스팬 아이디의 연관 관계를 통해서 각각의 서비스 간의 레이턴시와 이런 것들을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컨텍스트 프로포게이션이 동작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오픈 텔레메트리의 이제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클라이언트 아키텍처는 에이전트 리스와 에이전트 방식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트레이스 정보를 백엔드로 전달을 하는데 컨테이너나 이제 VM 안에 이제 사이드카 형태대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방식으로도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스 정보들을 백엔드로 전달하는 방식이 이제 클라이언트 아키텍처인데 이제 이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코드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트레이싱 정보들을 수집하는 API가 이제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 수집된 정보를 익스포터로 전달하기 위한 SDK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DK를 통해서 익스포터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파이프라인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렉터 레벨에서는 이제 리시버 그리고 리시버, 프로세스, 익스포터라고 하는 세 가지 큰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가운데 있는 이제 프로세스를 통해서 배치나 필터링,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샘플링 이런 속성값들을 넣게 되고 이런 백엔드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로 익스포터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컬렉터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는 간단히 도식화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컬렉터가 있고요.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제 리시버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플리케이션에서 직접 라이브러리를 구성을 해서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 사이드카 형태대로 오픈 텔레메트리 에이전트를 통해서 수집을 할 수도 있고요.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데모셋으로 구성한 오픈 텔레메트리 에이전트를 구성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하나의 게이트웨이 형태대로 수집을 해서 콜렉터로 전달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있는 타겟 정보에서 데이터들을 직접 보내는 방식도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시버의 설정을 통해서 이 익스포터의 엔드포인트 정보들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측은 익스포터라고 해서 다양한 백엔드로 전달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컬렉트 컨피그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리시버에서는 예거라든지 딥킨, 프로메테우스 데이터를 이제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인덴트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 예거나 딥킨은 각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게 되어 있고 프로메테우스는 스크래버라는 이제 풀링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대상에 있는 정보들을 풀링해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콜렉터에서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자원의 효율을 주기 위해서 메모리에 대한 제약을 걸 수 있는 메모리 리미터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배치에 대한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샘플러라고 해서 샘플링하는 비율을 통해서 저장되는 트레이스의 이제 볼륨이나 사이즈나 이런 양을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를 하고요. 여러 가지 정규식 필터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받고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이런 리시버가 아니라 이제 그 프로세스에 대한 구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익스포터 같은 경우는 파일 단위로 또 보내거나 예거, 집킨, 카프카, 다른 오픈 텔레메트리 엔드포인트 아니면 직접 프로메테우스 서비스 서버로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리모트 라이트 형태의
다른 외부에 있는 프로메테우스 엔드포인트로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는 기능들을 플러그인 형태대로 이렇게 붙여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콜렉터를 사용하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은 파이프라인 구성이 용이하다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백엔드에 대한 선택이 자유롭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익스포터 형태대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운영에 대한 용이성이나 중앙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나 API 아니면 뭐 TLS 관리 같은 것들을 이제 중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약간 뭐 필터링이나 이런 것들 부분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성능에 대한 부분은 이제 2018년도 구글 서밋 행사에서 이제 발표했던 내용인데, 오픈 센서스 기준이긴 합니다. 오픈 센서스 컬렉터 기준으로 24코어 48기가짜리 단일 컬렉터 인스턴스에서 초당 20만 스팬을 처리를 하고 하루에 57테라의 스팬을 저장을 했는데, 실제 단 하나의 스팬도 드롭된 게 없었다라고 하는 이제 구글에서 발행한 성능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한 데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구성한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아키텍처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 API가 있습니다. 웹, API, REST API가 있고, 그 API가 다시 백엔드의 애플리케이션을,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호출을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어떤, 플라이트라고 이제 제가 API는 어떤 항공 노선에 대한 조회를 하는 데이터를 조회해서 가져가주는 간단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백엔드 쪽을 보면 프로메테우스라고 해서 또 매트릭을 저장하기 위해서 구성을 해놨고, 그리고 로그 확인을 위한 로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로 트레이스를 저장하기 위한 템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한 이제 트레이스를 처리하기 위한 오픈 텔레메트리 컬렉터를 이제 구성을 했고요. 이제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는 직접 자바의 액추에이터를 활용해서 이 마이크로미터 데이터를 매트릭을 풀링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로키는 플런트 비트 데몬셋을 통해서 로그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스는 오픈 텔레멘트리 에이전트 데몬셋을 구성을 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수집된 여러 가지 트레이스 정보를 컬렉터로 보내게 되고, 이제 컬렉터에서 다시 어떤 배치나 이런 여러 가지 필터링 처리를 한 다음에 백엔드 템포로 보내고, 그리고 이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대시보드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라파나 스택을 이제 구성을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이제 레벨에서 좀 살펴보면 이 부분은 이제 자바 레이어에서 자동으로 수집하는 이제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때 이제 스프링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액추에이터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를 구성하기 위한 부분, 그리고 액추에이터를 구성하기 위한 이제 폼 파일을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프로메테우스 기반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이제 마이크로미터, 익스포터라고 볼 수 있는데, 마이크로미터 또 이제 디펜던시도 같이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를 이제 패키징을 이제 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하게 되냐면, 트레이스에 대한 속성 값을 수동으로 넣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 이름을 이제 엠네임이라고 변수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수집된 엔드포인트는 템포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템포라고 하는 엔드포인트 값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바이러먼트를 집어넣고 이제 도커 패키징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패키징을 하고요. 이후에 자바 프로퍼티에다가 JMX 관련된 설정으로 관리 기능들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프로메테우스, 헬스, 인포, 매트릭 같은 것들을 활성화를 하고, 그리고 헬스나 엔드포인터 같은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이제 true, always로 프로퍼티 값에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동으로 이제 추가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 이전에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전에서는 자바에 있는 JMX를 통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되게 했던 설정이라고 하면, 이 다음번에 볼 부분은 수동으로 특정 프로세스나 뭐 클래스, 함수의 트레이싱을 위해 이제 구성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단위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오픈 텔레메트리 API와 어노테이션에 대한 디펜던시를 라이브러리에 추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자바 코드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플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저희가 클래스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때 데이터를 가져갈 때, 뭔가 새로운 스팬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스팬을 만드는 별도의 펑션을 보면, 애트리뷰트 값을, 특정 값을 넣고, 그리고 프로세스가 시작되고 끝나는 것에 대한 특정 속성 값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아까 아이디를 속성 값으로 추가적으로 넣어서 이 함수가 수행될 때 내가 원하는 값들을 애플리케이션 아이디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구성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샘플 애플리케이션의 이제 구동이랑 그리고 이런 것들은 미리 이제 제가 구성을 해놓은 상태고요. 제가 이제 API를 호출해서 관련된 트랜잭션에 대한 추적을 하기 위한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파나 대시보드는 이제 미리 띄워놨긴 했는데 현재 보시면 오픈 텔레메트리 스프링부트로 된 오픈 텔레메트리 API 서비스가 이제 노드포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로컬에서 접속을 하기 위해서 포트 포워드형 형태로 서비스를 포트 포워드를 하고 로컬에서 접속을 하면 보셨던 것처럼 화이트라이트 페이지 플라이트 API를 호출하게 되면 제이슨 파싱을 하는 플러그인을 써서 이런 식으로 목적지와 플라이트 여행 정보를 받는 제이슨 형태의 리스폰스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계속 내가 몇 번에 리프레시를 통해서 제이슨을 받아오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구동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트랜잭션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됐을 거고, 실제 그래파나로 이동해서는 익스플로러 메뉴를 가셔서 실제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로그를 먼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로키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는 API 서비스가 없네요. 생긴 게 없다. API 서비스 템포. 네. 최근 5분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해보면 컨테이너에 어떤 것 같이 오픈 텔레메트리 API 서비스에 대한 쿼리를 로키에다가 날리게 되고요.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한 1, 2분 전에 호출했던 리퀘스트에 대한 정보들을 로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는 8090에 플라이트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실제 제가 수행한 거는 맨 아래로 가볼까요? 플라이트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내가 이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트레이스 아이디에 대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 그 트레이스 아이디를 기준으로 하는 트레이싱을 하기 위한 이제 템포 메뉴를 실행하게 되면 그 트레이스 아이디로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호출한 플라이츠라고 하는 API의 이 트레이스 아이디를 기준으로 서비스가 어떻게 동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보시면 보시는 것 같이 현재 이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그 스팬 아이디 값이 이제 별도로 존재를 하고, 그 스팬 아이디 값을 기준으로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테이블 형태대로 데이터를 확인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트레이스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그 스팬 아이디가 연관된 여기 스팬 아이디가 있고, 이제 이게 부모면 이제 패런트 아이디는 이 값을 참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호출되어 있는 greeting, get flight라고 하는 여러 가지 펑션 레벨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을 이 스팬 아이디와 패런트 아이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임의로 저장했던 부분들도 이제 같이 포함이 여기 지금 밸류에 보시면 글자는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제가 애트리뷰트 값으로 넣었던 키밸류 태그 값들이나 스타트 타임 이제 정보들을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데모였고요. 그래서 샘플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샘플링은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더긴 했는데 어떤 스팬과 매트릭에 키밸류를 이제 추가를 하게 되는데 이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비용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메테우스에서도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디듀 관련되든지 아니면 뭐 다운샘플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통해서 롱텀 스토리지를 구성하는 뭐 타노스 같은 프로젝트들도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적으로 샘플링하는 주기를 설정을 해서 그런 샘플링을 통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비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림에서 보다시피 어떻게 그 샘플링에 대한 비율을 낮게 가져가게 되면 데이터가 어떻게 편향되거나 아니면 작은 샘플링 레이트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샘플링 레이트 뭐 이 정도 10% 정도의 샘플링 레이트는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고 몇 번의 테스트를 한 이후에 이 샘플링 레이트 값을 아까 보셨던 컬렉터에 있는 프로세스에다가 세팅을 하셔서 샘플링 주기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10%의 데이터만 나는 트레이스를 저장하겠다 라고 해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샘플링 정책도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할 시간이 돼서 말씀을 드리면 오픈텔레메트리는 벤더 중립적인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자동이나 아까 보여드렸던 수동 계측을 모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에이전트나 게이트웨이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클러스터 단에 배포를 할 수 있는 단일 바이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구성을 통해서 아까 컬렉터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데이터를 여러 대상의 병렬로 파이프라인 형태로 전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수집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까 월드와이드웹 기반의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 기반 하에 오픈 개방형 표준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컨텍스트에 대한 프로포케이션, 그러니까 전파 형식을 이제 파이프라인 병렬로 지원하고 있다는 건 이제 또 같은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다양한 오픈소스와 상용 프로토콜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픈 트레이싱이나 오픈 센서스를 활용했던 프로젝트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채택하기가 아주 용이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뭐 예거나 뭐 집킨을 사용하셨던 분들도 어떤 이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플러그형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프로토콜이나 커뮤니티 레벨에서 이제 포맷들을 쉽게 추가를 하고 뺄 수가 있습니다. 설정만으로도 아니면 계속 추가되는 값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좀 오픈 텔레메트리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이나 여러 가지 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제가 좀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여기 보시는 레퍼런스들에서 제가 이제 자료 정리를 하면서 나왔던 레퍼런스들을 확인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저도 이제 소속되어 있는 넥스클라우드에서도 이런 옵저빌러티에 기반한 프로덕트를 만들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픈소스 기반이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접할 수 있고 구성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 오픈 텔레메트리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어떤 예거나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어떤 관측 가능성, 뭐 로키, 뭐 이런 부분 같은 관측 가능성을 가능하게 하는 백엔드 플랫폼, 뭐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이 아니라 어떤 표준 규약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오픈 텔레메트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셨기를 바라고 그리고 좀 더 벤더 종속적이지 않고 그런 그 단일 라이브러리 형태대로 데이터 수집과 전달을 하기 위한 이런 커뮤니티의 노력들이 이런 오픈 텔레메트리와 같은 오픈소스를 탄생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션이 끝난 이후에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